네, 여러분 이어서 할까요? 그럼 인자는 그 교육 내용은 선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범주는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범주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은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에서 1급 교육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범주는 살펴볼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범주는 주제가 있고요. 그리고 주제는 조금 밑에서 조금 더 작은 범주는 작은 분야는 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 기술 영역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과제의 범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 언어 지식 영역에서 어휘, 문법, 발음, 그리고 문화 영역에서 문화 지식, 문화 실행, 그리고 문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범주라고 해요. 그죠? 화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과제, 문법, 어휘, 발음, 문화 지식, 문화 실행, 문화 관점 이것은 다 범주예요. 그러면 범주는 정했습니다. 범주는 정하고 나서 이제 이 범주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 1급이에요. 화제 같은 경우는 1급에서 어떤 화제는 공부하게 되냐면 인사, 자기소개, 개인정보, 가족소개, 감사, 사과 표현, 전화, 주말, 계획, 약속 시간, 날짜, 물건 사기, 자기소개 관련 직업, 이것은 여러 1급에서 다 배운 내용이잖아요.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은 소개한다, 다른 사람은 소개를 한다, 정형화된 표현, 인사, 자기소개에서 사용하는 표현 사용해서 말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풍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거는 정형화된 표현이에요. 그죠? 다음에 일상생활에 관련 짧고 묻고 답하기, 한두 문장으로 지시나 명령을 한다. 시간에 다른 인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물과 사람에 관한 5문장 내외에서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말하기에 구체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1번부터 10번까지에 관련되는 내용은 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또 나오는 거죠. 이거는 바로 교재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죠. 말하기에 관련되는 말하기 부분에 교재를 구성은 실제 모습이 또 거기에서 교재를 쓰는 사람이 이해 바탕으로 또 구체적인 내용은 쓰는 거죠. 만드는 거죠. 듣기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어강은 듣고 식별하기, 평서문, 의문문, 정류문 이런 어강에 따라서 듣고 식별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물어보고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것은 지시든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구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친숙하는 어휘, 정형화된 표현 듣고 이해를 하기, 네, 쉽고 간단한 말은 듣고 단순한 과제 등은 수행할 수 있다. 식당에서 주문하기. 네, 일기 같은 경우에는 한근의 다음 모음 받침 식별하고 읽는다. 쉽고 간단한 어휘는 따로 읽는다. 그림, 신문, 동작 통해서 쉽고 간단한 어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주변에 쉽고 접할 수 있는 텍스트, 감사 편지, 축하 카트 등은 이해를 할 수 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이런 간단한 편지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쓰기 같은 경우에는 할근, 자음, 모음, 받침 보고 쓴다. 짧은 문장은 듣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처음 만난 사람과 인사하기, 자기소개하기, 하루 일과를 말하기, 친구와 약속하기, 주말 계획 말하기, 시장에서 물건 사기, 식당에서 주문하기, 자신과 타인을 소개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이런 과제는 1급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그럼 이 과제에 따라서 실제 어떤 모습이 교재를 또 구성을 나가는 거죠. 이에 바탕으로 왜냐 이거는 바로 그 단원별의 한목 하나 한 한목씩은 가져와서 구성할 수 있어요. 뭐 첫 단원에서 자기소개, 두 번째 단원은 하루 일과 말하기, 세 번째 단원은 친구와 약속하기 이렇게 단원별의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 항목은 가져와서 한 단원 안에서는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어휘 볼까요? 1급에서 어떤 어휘를 공부를 해야 되냐면 여기에 보면 뭐 기본 의사소통, 뭐 인사소개에 필요하는 기본 어휘, 그리고 감정은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휘, 기쁘다, 슬프다, 반갑다, 아프다, 바쁘다 이런 것은 바쁘다는 감정 아니죠. 아무튼 이 감정은 기본 어휘는 알아야 하는 거고요. 뭐 동사도 그때는 기본 동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뭐 가다, 오다, 나가다, 나오다, 들어가다, 들어가다. 이런 기본 어휘는 알아야 되는 거고요. 문법은 첫 번째는 기본적인 문장 구조의 순서를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한국어의 기본적인 문장 구조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이죠. 그래서 이런 순서를 이해하고 바르게를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밥을 먹는다. 그죠? 나는 먹는다 밥은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문장의 종류, 서술문, 의문문, 정유문, 명령문 이해하고 바르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언제, 어디, 무엇은, 왜 이런 그것은 바르게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언제 학교에 가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누구와 같이 갈 거예요? 와 같은 이런 의문문은 이용해서 말할 수 있도록은 한다. 뭐 그리고 그러나와 같은 접속사는 이용할 수 있고 기본적인 조사 이가, 은는, 을은, 에에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고 사용할 수 있고 한국어의 부정문 뭐 안과 치 않다 이해를 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문법의 범주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발음은 아주 많아요. 예, 발음에 보면 겹받침의 발음 원리 이해하고 가능한 정도로 발음한다. 단모음, 이중모음, 모음을 듣고 무슨 음인지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 보면 뭐 자음의 변이음은 이해하고 이해한다. 뭐 종성의 다음 음절의 초성의 연음하는 규칙은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한국어라고 발음하는 거지 한국어라고 발음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연어예요. 평음, 경음, 격음. 평음은 이거 가, 나, 다, 라, 마 이거는 이거는 경음이죠. 우리는 평음 평음이고 격음은 뭐 쌍기역, 쌍디귿, 쌍피읍 그리고 뭐 피읍 그죠? 키읔 이런 것은 구분은 해야 되는 거죠. 평음, 경음, 격음의 발음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뭐 경음화 아니면 필요하는 기본적인 발음 규칙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이요. 문화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의 기본적인 예전, 인사법, 식사 예전, 일상생활에서 한국인의 식생활 문화 이해를 하고 일상생활 한국인의 식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 문화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한다. 그래서 이 문화에도 맞는 그 단원을 넣어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교육 내용의 선정은 되면 어떻게 조직하는 것인가의 문제가 또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범주에 따라서 뭐 읽기, 쓰기, 말하기, 뭐 어휘, 문법, 발음 이야기는 하잖아요. 뭐 기능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 뭐 하루 일과 말하기, 친구와 약속하기, 주말 계획 말하기. 그러면 내용이 다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것은 먼저 가르치고 어떤 것은 나중에 가르친다. 배열이 돼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 내용의 배열은 교육 범주별로 선정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순서로 가르칠지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순서로 가르쳐야 될까? 먼저
이것은 고육 내용의 조직은 범주별 고육 항목을 어떻게 연결한 것인가에 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문제는 배열하고 조직하는 거예요. 배열은 순서대로 어떻게 정하는 건지, 그리고 조직은 어떻게 연결을 하는 건지, 그 A 문법은 제시하고 그러면 A 문법하고 B 문법은 어떻게 연결해서 가르쳐야 되는지, 이가와 은는은 가르치되 이가 은는은 어떻게 연결해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애과 애서는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애과 애서는 다른 점이라든지 아니면 이가 은는 을은 가르치고 나서 이제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저는 베트남 학생입니다. 오늘은 뭐 가족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뭐뭐을은 이런 것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도록은 배열하고 조직은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배열하는 기준은 첫 7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 7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조직하고 배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난이도에 따라서 배열을 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라는 것은 어려운 정도예요. 어렵고 쉽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단순하는 항목부터 복잡한 항목으로 배열은 해야 되는 거죠. 단순하는 것은 먼저 가르치고 그 나중에 어려운 거, 복잡하는 것은 가르치면 되는 거고, 즉 난이도가 낮은 항목에서 난이도가 높은 항목의 순으로 배열은 해야 하는 거고요. 네. 먼저 쉬우는 것부터 가르치고 어려운 것, 그리고 사용 빈도가 높은 것, 그리고 낮은 것,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배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는 여러분이 가장 시간 순서로 많이 배열을 해요. 그래서 쓰기 전에는 작가가, 쓰는 사람, 학습자가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배경 지식 같은 거, 브레인스토밍, 모범 글 같은 거는 읽기를 하고, 그리고 초고 작성이라는 것은 이게 한 번에 작성하고 또 교정해야 되고 편집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글은 완성된 글은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단락은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 순서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쓰기 전, 쓰기 본격적으로 쓰기, 그리고 쓰기 후 이렇게 시간 순서에 따라서 배열할 수 있고요. 다음에 요구에 따라서 배열을 할 수 있는 거죠. 학습자가 교실 밖에서 필요하는 내용에 따라서 배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학습자가 처음에 한국에 왔으면 가장 급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급하는 것은 공항에서 어떻게 한국어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공항에서 침 찾기, 공항에서 여권을 보여주기, 어떤 출입국 출입국 절차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공항에서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교실 밖에서 필요하는 것은 마트에 가기, 음식 주문하기, 식당에 가서 병원에 가기, 우체국에 가기, 은행 가기, 이런 것은 학습자가 필요하는 것에 따라서 배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 순서에 따라서 배열할 수 있는 거고, 다음 단계 학습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무엇인가에 따라서 고용 내용 배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어 토론은 공부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국어로 토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먼저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토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 무엇일까요? 자기 결의 말하기, 반대 의견 말하기, 주장하기, 요약하기, 비교하기, 대조하기, 이런 기능을 먼저 학습해야지 그 나중에는 토론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제는 던지고 토론하세요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토론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은 배워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에 5번째는 전제에서 부분에서 전제 배열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글을 쓴 데는 단락 쓰기 먼저는 연습하고, 단락들은 한 편의 글로 만드는 순서로 글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쓰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먼저 서론은 한번 쓰는 것은 연습하고요. 그러면 서론에서 본론은 뭐 단락은 3개가 있어요. 그러면 단락 1, 단락 2, 단락 3. 그 자기 주장, 뭐 단락마다는 주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핵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 순서대로는 쓰고 그 다음에 결론 쓰기. 이것은 뭐 전제에서 부분에서 전제로 배열을 하는 거고요. 6번째는 나선형 구조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습자가 내용 순환적으로 반복 제시하고 학습 내용은 내체화하고 강화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한 번만 제시하는 것 끝이 아니고 순서는 뭐 1단원에서 내오는 내용은 뭐 2단원에 연결해서 3단원, 4단원 계속 그런 내용이 연결해서 여러 번에 반복해서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좀 배열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결론을 말씀해 드릴까요? 네, 우리는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은 상황 분석이고 다음에 요구 분석이고요. 상황 분석하고 요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 목적과 목표를 결정하게 되면 교육 내용 범주를 결정을 합니다. 교육 내용 범주는 우리가 필수적인 언어의 필수적인 요소, 교육의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일지, 어떻게 언어 학습을 위해서 조직된 것인가에 따라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통적인 관점 같은 경우에는 언어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은 했던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범주는 바로 문법, 발음, 어휘 정했고, 근데 이제 와서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하는 데에서 또 필요한 목표가 되어가지고 그때는 기능, 개념, 화제, 의사소통 기술, 과제 등은 또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학습자 중심하는 교육이 강조되면서 이제는 학습 전략, 참여 과정, 내용 등은 교육 내용 범주로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내용은 범주는 선택하면서 교수 요목을 설계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 요목 중심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교수 요목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전대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효과적인지 어떤 것은 효율적인지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학습자 요구에 따라서 그거 선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교육 내용은 선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범주를 선정해야 되고 교수 요목의 유형은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육 내용 선정하고 조직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는 교육 과정 개발 전자 중에서 교육 내용 선정과 구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